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종합보험으로 부족한 진단비 보장 더하기입니다. 많은 분들 이 부족한 진단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떠한 특약을 골라서 구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진단비 또는 종합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과연 이 100세 종합보험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거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미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까요? 종합보험이 없는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죠. 종합보험이 뭔데 네. 나 보험 되게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 라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뭐 암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한 증권에 암이 됐던 뇌가 됐던 심장이 됐던 진단비와 그에 따른 수술비,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그 외적인 운전자 네. 담보까지도 한꺼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종합보험인데요. 지금 봄이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종합보험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름이 오기 전에 네. 제가 에어컨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네. 인터넷 구매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 갈 수도 있고 뭐 카드 할인도 있고 가격 비교 엄청 네, 하셨군요. 많이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1, 2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이제 그 최소한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 이 보장성 보험이라면 과연 이 에어컨보다도 더 신중하게 따지고 가성비를 네, 따져야 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종합보험이 없는 분들도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만 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갱신이라면 네. 아니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세 만기라든지 80세 만기로 만기가 되게 짧게 준비되어 있는 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네. 아니면 나를 위한 보험으로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이 잔뜩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한 번씩은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시간이라 갖고 계신 보험을 한번 증권을 열으셔서 이게 종합보험인지 진단비만 갖고 있는 건지 수술비만 있는 건지 어떤 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보험에 가입하셨지만 만기가 좀 짧거나 아니면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강조해 드린 그 중요한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집중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하나하나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득보험 전문가님, 기본적인 요 보험 설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00세까지 유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집을 건축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도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게 되면 안전하고 오랫동안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뼈대를 탄탄하게 설계를 해놨을 때 내가 앞으로 쭉 변경 없이 리모델링 없이 100세까지 쭉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제 전제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뼈대를 일단은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면 뼈대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정을 해야 되나요라는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딱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제가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도대체 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아프게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까 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돈이 네. 많이 들어갈까 봐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안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뼈대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확률입니다. 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내가 걸릴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보장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이제 말씀하시는 암과 뇌와 심장 관련된 이런 3대 진단비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3대 질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통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명 중에 1명꼴로 진단받을 확률이 이제 높고요. 그렇죠. 암과 뇌와 심장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합하게 되면 무려 50%가 넘어가는 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은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집 아니면 건너집에서 이 3개 중에 하나는 진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뼈대를 세우기에는 이만한 보장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뼈대를 세우고 나면 그 뒤에 나의 이제 여유 상황에 맞는 금액에 따라서 뭐 이제 골절이나 입원이나 수술이나 중환자실, 일상배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채우다 보면은 네. 나한테 맞는 이제 맞춤 설계가 된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되더라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이제 소진이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한 번 받으면 그 특약이 사라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장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저 통계를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 높은 통계를 가지고 내가 50대나 60대가 됐을 때는 이미 이 진단비가 소진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 있는 건 결국에는 수술비만 남아 있게 되는데 네. 이건 또 이제 재발률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암이야 재발이 잘 된다는 건 뭐 누누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뇌경색을 예를 들어서 뇌경색을 진단받고 수술받는 경우에 1년 안에 재발이 될 확률이 3%부터 22%까지 나온다고 해요. 1년 안에요? 네. 오. 그런데 이 수치도 물론 높지만 네. 5년 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무려 53%나 나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결국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는 건 수술비밖에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술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네. 넉넉하게 채우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보험을 기본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정말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률이 높은 걸 생각하셔야 하니까 암, 뇌, 심장 관련해서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꼭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석훈 전문가님, 네. 실질적으로 요 핵심 보장은 어떤 게 있는지 하고 네. 어느 정도 금액까지 준비해야 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박구석범 전문가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전체적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종합보험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 신용카드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으세요? 홈쇼핑 볼 때마다 하나씩 만드시죠? 구두 살 때 하나 만들고 화장품 살 때 하나 만들고 어디 뭐 주유 할인 있다고 신용카드 만들고 저 혼내시는 건가요? 제가 약간 썽을 냈네 썽을.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많다 보면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회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면 그만큼 기본 계약과 연회비를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치매보험 따로, 간병비 보험 따로, 수술비 보험 따로, 암보험 따로. 그러면은 아까 신용카드처럼 연회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연회비 하나로 암, 뇌, 심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카드 하나로 어디 G사, L사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인 100세 비갱신 보험을 권해드리는 건데 네. 이제 남편분이 우리 앵커분한테 카드를 줬어요. 네. 마음껏 써. 기분이 좋죠? 네. 한도 너무 10만 좋네요. 원이야. 섭섭해요. 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암 진단비 한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식기암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유사암, 갑상선암이죠.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협심증, 부전맥, 심장 판막 질환, 신부전증, 뇌동맥류, 뇌기저증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뇌출혈과 뇌졸중의
국한되지 않는 전체 질환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성인도 건강하시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보장 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미 보험 가입하셨다면요, 보험 증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한 진단비 정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뇌 심장 관련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찰칵 사진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전문가님, 그러면은 좀 모범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종합보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 우리 네. 박 전문가님 1차로 해주셨고 2차로 우리 조석분 전문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복합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아. 우리가 그냥 간단한 거 마트에서 하나 두 개 살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필품부터 식자재부터 그 외적인 것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외식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 곳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그날 다 끝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합보험 마찬가지예요. 암에 대한 부분, 뇌에 대한 부분, 심장에 대한 부분 각각의 진단비 외로도 반복적으로 그 동반이 돼야 될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그 외적인 상해나 질병이나 요즘에는 또 치매에 대한 부분, 또 치매에 걸린 거 외로도 간병에 대한 부분까지, 또 운전을 하시거나 사고사에 대한 부분까지, 자동차 운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 증권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요. 네.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진단비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여성 질환의 대표적으로 암에 그 제일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유방암이 단연 제일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일반암에 해당하는 그 보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식기암 포함해서 유방암까지도 자궁이라든지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일반암에서 보장이 돼야 되고, 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밖에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네. 요즘에는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특성화되어 있는 어떤 전문적인 그 암보험 또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이렇게 각각의 준비를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의 그 증권 안에 그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이제 입원 일당, 그리고 각각 그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한 증권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계안을 뭐 1번부터 28번까지 쫙 보여주셨는데요. 진단비뿐이 아니라 뭐 수술비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뭐 종수술비라든지 몇 대 수술비,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정말 하나의 증권에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특약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한꺼번에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 하나만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정말 미래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창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득범 전문가님, 요 100세 종합보험 준비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아까 전과는 틀리게 이제 글씨가 조금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살펴보시면 이제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말자라고 이제 크게 써 있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이 다음 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나 보장 분석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 예전에 내가 가입된 상품 자체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보장이 나왔을 때 네. 바로 이제 해지를 해버리시는 거죠. 큰일 납니다. 일단은 다음 내가 준비되는 보장에 내가 조건이 맞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 네. 그럼 예전 만기가 뭐 70세나 80세예요. 그래서 나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어 해서
100세 암보험으로 변경을 해서 준비하시는 경우에 네. 암을 새로 준비하게 될 때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해요. 즉 90일 안에는 내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더라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 보험을 남겨둔 상태로 최대한 유예를 시켜서 이 3개월간을 버티고 그 이후에 보장이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해보시고 미리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지금 가입한 보험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이 보험은 아직은 해지하지 말고 석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석 달은 네.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도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보험을 유예를 시킨다는 게 네. 일단은 3개월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는 이제 상황 하에서는 네. 유지를 시켜놓고 이제 이 그 유예 기간, 면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보험으로 하나만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조금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나시면 전에 지나간 거 그냥 빨리 해지해버려야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암보험 그리고 포함한 다양한 보험에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한 90일 정도는 어떠한 진단을 받아도 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님, 네. 요 100세 보험을 비갱신으로 설계할 때 좀 진단비 추가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여기 주목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내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은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좀 지방 쪽에 가시면은 이제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은 보험을 그곳에서 많이 가입해요. 그래서 통장으로 된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통장으로 된 보험들을 가입하시면은 좀 저렴하긴 한데 만기들을 살펴보시면 60세 만기, 70세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엔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는 거 그냥 순리인데 이 만기가 지나서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죠. 근데 문제는 만기 전에 만약에 크게 아팠다. 네. 그리고 만기가 끝났다. 그 후부터는 보험 가입도 어려워져.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으신 분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네. 갱신형 보험 이렇게 홈쇼핑 보험이 모두 갱신형이 짧지는 않지만 짧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3년, 5년, 10년 최근 뉴스 보셨죠? 실비보험 대폭 인상한다. 그렇죠? 네. 이 3년형, 5년형, 10년형 갱신형도 그냥 그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그 주식을 하시는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방송의 국채금리라든가 네. 아니면 미국 나스닥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들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이 갱신형 보험은 얼마 정도 오를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꼭 챙겨 보셔야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핵심 보장이 부족한 우리 이선미 전문가 잘 얘기했던 생식기암이라든가 유사암,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들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더 관심 가지고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많은 네.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증권을 보시면 뇌혈관 질환이 아니고 뇌경색, 뇌졸중만 되어 있다거나 네네. 허혈성 심장질환 말고 급성 심근경색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8년 동안 한국경제TV 네. 보험 방송하면서 한 14,700분 정도는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거의 중증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건강검진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 병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네.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죠. 그렇죠. 우리 나라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증에 대한 어떤 보장들이
부족하신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고 보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보험증권을 좀 살펴보시고 뇌혈관 질환하고 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글씨가 작아서 힘드신 분들은 문자를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험증권을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선미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제 100세 종합보험에서 3대 진단비를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겠다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로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당첨된 확률이 정말 적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험만큼은 보장을 네.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 당첨될 수 있는 복권 같은, 로또 같은 그런 증권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확률적으로 조금 네.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사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점점 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네. 그 병원을 가게 되더라도 요즘에는 대한민국에는 만성 질환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경미한 환자 같은데 어디 되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은데도 굉장히 병원을 자주 방문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혈압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고지혈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당뇨나 그 외적인 합병증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큰 중증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건강 검진을 또 수시로 하다 보면은 네. 경미한 질환부터 질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정말 넓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갱신형 상품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정말 보장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100세 만기 상품을 저희가 추천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120세 만기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유병자가 아닌 분들 찾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또 담보가 질병우회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질병우회장에는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몸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눴을 때 2만여 개의 기관과 저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질병후유장인데 병력이 있거나 이미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가입이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령대별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보장 한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뭐 인생은 60부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70부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는 그 나이 제한을 두는 게 61세부터 보장 한도가 굉장히 적어져요. 네, 근데 사실 60대면은 저희 부모님도 60대지만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젊으셨을 때, 병력이 없었을 때, 그리고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충분하게 저희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일반암 진단비만 보더라도요, 전문가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린이 보험 증권을 보니까 어린이 보험은 7천만 원까지 되고 성인 보험은 뭐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가 보험료를 내겠어 해도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어린이 네. 보험도 사실은 30살 딱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30이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성인이 돼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그때부터도 한도가 적게 들어가는데 60이 됐다. 네. 더 적게 들어갈 수 확실히 그냥 네.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율이 높거나 손해가 많이 날 수 네. 있는 부분을 감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시고 병력이 없으신 분들 얼른 저희하고 상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보장 한도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그리고 나이가 조금은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보험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
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맞이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100세 보장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보험증권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과 전화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 부럽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아버지가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아직 많진 않지만 네. 이제 보험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시청자님 연령대가 20대이신 거죠? 네, 아, 26세라고 문자 남겨주셨고 혹시 아버지께서 어디가 아프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립선 쪽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지금 아드님이신 우리 시청자님이 좀 걱정이 되셔서 본인의 보험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보험을 준비하셔야 할지 조석훈 전문가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26살에 이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시는 것에 정말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되실 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버님이 그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6개월 정도. 아, 6개월 정도. 것 같아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진단 받으신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거고 뭐 입원하신 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수술을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퇴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퇴원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시거든요. 아, 지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단비 쪽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보통은 이제 퇴원하고 1년이 지나거나 퇴원하고 2년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거나 해야지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가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원하신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뭐 암 진단비라든가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좀 큰 진단비들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립선 약 드시는 거 말고는 다른 큰 질병은 없으셨죠? 고혈압 있으셨어요. 아, 고혈압 있으셨고요. 고혈압은 문제되지 않고요. 연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63이요. 63이시면 제가 한번 비갱신형 하나 그리고 장기갱신형 하나 해서 한번 두세 가지 포트폴리오 짜서 한번 아버님 현재 상황에 맞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박득범 전문가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전립선 쪽으로 치료한 이력도 있으시고 약도 이제 복용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병증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조석훈 부장님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부모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력자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연락을 주신 시청자분, 직접 이제 통화를 하신 분도 이제 일단은 가족력이 생기신 상황이라 자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 분석을 받아서 아버님하고 같이 설계를 좀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석훈 전문가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 설계 이외에도 네. 자녀분 것까지 같이 포트폴리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 간단하게만 상담해 드렸고요.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족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범 전문가님, 그러면은 지금 이 3대 진단비 추가 설계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예시요? 네. 보여드릴 수 있죠. 금방 이제 자료가 나올 텐데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 뼈대, 그 아. 뼈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네. 그 뼈대 이외에도 상해 휴유 장애와 질병 휴유 장애가 같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3대 진단비 외에 이 휴유 장애까지 합쳐서 4대 진단비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거든요. 좀 전에 이제 그 이선미 전문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네. 이 휴유 장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상해 휴유 장애가 3%부터 지급이 들어가고 질병 휴유 장애 또한 3%부터 지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휴유 장애 종류가 3%부터 들어가는 거, 20%부터 들어가는 거, 50%, 80%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내가 확률이 높은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휴유 장애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해 휴유 장애, 보통은 골절이나 디스크로 많이 받는데요. 네. 골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넘어졌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다, 골절로 인해서 철심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핀 삽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핀 삽입을 하셨다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한 3개에서 2개 정도를 제거하고 네. 하나를 남긴 상태에서 뼈대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요. 그 상태로 남게 되면 휴유장애가 한 3%, 4%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일반 상해 휴유장애가 1억 원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까 네. 1억 원의 3%, 4%인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오. 반복해서 지급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네. 이 이후에 내가 디스크로 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이 10%에서 15%, 25%까지도 휴유장애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디스크에 대한 수술비까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휴유장애 또한 네. 뭐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암 같은 거 수술할 경우에 위암이나 뭐 대장암, 위절제술이나 뭐 대장절제술 이렇게 받게 돼요. 아. 그런 경우에도 한 10% 정도 내가 저 휴유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암 수술 후에도 요 장애가 남으니까 후유 장애로 진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암뿐만이 아니라 뭐 뇌경색이나 이런 건 장애가 오기 때문에 뇌병변 또한 그런 경우에 휴유장애 뭐 한 5%, 10% 진단을 받아서 네. 이걸 반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새는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네. 치매 또한 휴유장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질병 휴유장애에서 돈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휴유장애 3%부터 나가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진단비 구성, 수술비 구성이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것들인데 이거를 다 준비하시라고 이제 나열을 해드린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나는 뭐 암이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암을 쏙 제외를 하신 상황에서 수술비나 뭐 뇌나 심장 관련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나는 진단비는 다 쏙 빼놓고 수술비만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그것만 제외를 하고 수술비만 포함을 시켜서 준비를 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이제 맞춤 설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핵심 보장 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무조건 통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보험 가입하신 내용을 보시고 요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추가로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득범 전문가님, 그러면은 요 3대 진단비 추가 준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보장 범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 일단 뭐 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부 회사들은 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혹은 뭐 생식기암 종류들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지급해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일부 회사들은 이 전부가 다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많이 받는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회사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뇌 쪽이나 심장 쪽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질환이 다 준비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단편적인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안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한 2군데 정도는 네. 보험사를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A사와 B사가 있는 경우에 A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뇌 쪽으로 청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새로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비싸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손해율이 올라갔으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내가 혜택을 본 건 아니지만 네.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돈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마치 이제 실비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B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이제 뇌 쪽으로 청구를 아예 안 해요. 아. 그러면 지급해야 될 돈도 없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가 다운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사를 한 2군데 정도는 보장에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걸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최소 2개의 보험사는 꼭 비교 분석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